당신은 여자에게서 스킨십을 받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걸 원하나요? 확실한가요? 가슴이나 엉덩이만요. 그건 20대 때 이야기죠. 그런 건 남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나누고 싶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싶나요?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몰래 품는 욕망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서는 가지처럼 부드러운 스킨십을 갈망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아니, 난 그런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습관일 뿐이고 같은 부위, 같은 방식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만졌는데 반응이 없다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려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실제로 여성이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고 섬세해지죠.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결핍이 더 강해요. 당신도 그걸 느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60대 여성들의 진짜 욕망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이 스킨십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원하니까요. 이걸 아는 남성은 매우 적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가 되었어요. 진짜 욕망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남자가 된 거죠. 저는 두려워요.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이성을 잃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일부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이 느낌은 아주 단순해요. 아니요,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폐경을 겪은 여성의 몸에서는 생식 능력과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갑자기 변해요. 이에 따라 감각신경도 새롭게 반응하는 체계가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수행 중 억압된 감각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신경회로가 이제는 단순한 가벼운 감촉만으로도 활성화돼요. 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처럼요. 그 기능이 사라진 후에는 무의식이 긴장이나 조심성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자신의 몸을 더 완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더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이전보다 부드러운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반응도 훨씬 예민해집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서요. 그로 인해 더 강한 반응이 일어나요. 여성에게 있어 자극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젊을 때는 단순한 자극에도 비교적 쉽게 반응하죠. 여성이 나이가 들면 몸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한 감각 회로가 생겨나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변화로 인한 감도 변화와도 연관돼요. 도파민 분비는 특정 감정 자극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더 민감해질 거예요. 도파민은 즐거움과 몰입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감정적 연결이 클수록 만족도도 높아져요. 즉, 단순한 신체 자극뿐 아니라 감정이 가득한 손끝에서부터 오는 만족이죠. 그녀의 쾌감 회로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특히 60대는 여성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극 부위는 생각보다 작아요. 귀 뒤, 옷깃 아래 오목한 부분 같은 민감한 지점일 수 있죠. 청골 옆에 섬세한 곡선, 손목 안쪽, 척추 주변, 무릎 안쪽 같은 부위도요. 이런 부위는 성과 무관해도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접근 가능한 비밀 감각 부위예요. 흔히 있는 성적 취향인데 일반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놀라울 뿐이죠. 이 부위들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얇은 피부, 풍부한 혈관, 감각 수용체 때문입니다. 피부 표면 자율신경이 이 부위에 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강도의 자극에도 전신이 떨릴 수 있어요. 여기에 옥시토신도 매우 중요해요. 여성은 촉각에 대해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이 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뢰를 형성하는 호르몬,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감정을 가져다 줘요. 연결과 이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폐경 이후 여성의 신경계는 옥시토신에 훨씬 더 민감해져요. 아주 부드러운 감정에도 전신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감각의 문이 열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성적 흥분이라기보다 성적 자극에 가깝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어요. 그건 중년의 존재 상태로의 전환이죠. 그 후 여성의 피부는 더 얇아지고 수분도 줄어들어요. 유지와 회복 능력이 줄어들면서 촉각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해져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 지나쳤던 자극들이 지금은 마치 전류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따라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을 때 중요한 건 압력의 강도가 아니라 속도예요. 촉각 외에도 피부에는 온도 감지 수용체들이 있고 압력 감지 수용체들이 피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반응은 더 민감해지지만 움직임은 더 느려지죠. 민감하게 반응해요. 마치 오랜만에 자극이 천천히 열리는 문처럼 깊고 섬세하게 새겨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젊은 여성은 달라요. 그녀들은 꾸준히 외모를 가꾸고 끊임없이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예요. 항상 평가받아야 하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요. 말보다 더 조용한 시선, 강한 자극 대신 천천히 스며드는 손끝. 난 그걸 원해요. 밖으로 말하지 말아요. 하지만 몸이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가 있어요. 체온을 기억하고 싶어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간과하는 진실이에요. 그녀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 만진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그녀 몸 어딘가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존재해요. 찾아서 그 시간을 줘야 해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서야 비로소 그녀의 욕망을 진짜로 얻을 수 있어요. 단순한 민감 부위가 아니라 감각의 지도, 감정을 그려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알고 손끝에 담으면 그녀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당신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63세 이혜원 씨가 서울로 이사와서 노원구에 살며 평범한 주부로 지냈어요. 35년간 그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결혼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 이후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졌고 대부분 결혼은 의무가 되었죠. 모든 게 지루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저녁 준비하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죠. 밤에는 누울 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등을 돌렸어요. 남편이 다가와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죠. 거칠고 반복적인 손동작, 무감각하고 서두르는 눈빛, 접촉은 끝났어요.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면 더 슬퍼질까봐 몸을 내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랐죠. 변화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어났어요. 재활치료 중이었죠. 40대 후반의 물리치료사가 그녀 상태를 세심히 진단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는 그걸 느꼈죠. 이상하게도 몸이 살짝 떨렸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접촉은 오랜만이었어요. 손이 빠르냐고요? 아니에요. 그녀 손끝은 감정을 읽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어깨뼈를 따라 움직였어요. 안쪽으로 움직이며 피부에 닿는 감각을 하나하나 느꼈죠.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전해졌어요. 그는 단순한 압력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따뜻한 체온의 존재감을 느낀 거예요. 15분간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일을 마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내가 입었던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아, 나도 그래요. 그 사람은 여자였어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그녀를 만지고 있어요. 당신도 원할 거예요. 이혜원은 그날 이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걸으며 그렇게 확신했다. 밤이 되자 물리치료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그 생각을 했다. 나는 해냈어.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그냥 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줘. 나는 그걸 내게 건넸어. 내 안에서 뭔가가 울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몸이 반응했어요.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졌죠. 그날 밤 오랜만에 누군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죠. 그는 그게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성적인 접촉보다 그 느낌이 더 강렬하다고 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그 감정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지 가벼운 접촉일 뿐이니까요. 아무 말도 없이 오직 저만을 위한 어떤 요구도 없는 접촉이었어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그 따뜻함이었죠. 이혜원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손길이 저를 여성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그게 제가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당신께 드렸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느낌이 가끔 생각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 사례는 68세 김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 서울 외곽에서 오셨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주택에서 지내고 계시죠. 남편은 11년 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자녀들은 결혼 후 해외에 살고 있어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가족 내 역할을 지키며 지나온 세월은 희미해지고 이제 매일이 조용하답니다. 아침에는 라디오를 켜고 저녁엔 거실불을 켜둔 채 잠드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우연히 아로마 테라피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그녀는 가능한 빨리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건 향기였어요. 강사가 라벤더 꽃을 손바닥에 올리고 오일을 떨어뜨린 뒤 천천히 참가자들의 손을 잡았어요. 숨을 고르고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치통이 있었는데도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눈빛으로 소통했어요. 저는 그걸 바라봤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의 손바닥 뒤쪽이 천천히 제 손을 감싸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만난 강사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상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손을 맞잡은 그 짧은 몇 분 동안 마치 오랜 연인처럼 손을 잡고 숨을 쉬었어요. 선택받은 느낌이 기억나요. 그녀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단지 조용히 몸을 감싸 안고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 그걸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체온과 눈빛을 통해 느낄 수 있었죠. 그 감정이 서서히 제 몸에 스며들었어요. 오래도록 들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제 손바닥 뒤쪽은 따뜻했어요.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는 느낌,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김혜선 씨는 침대에 누워 라벤더 향을 맡았어요. 그녀는 그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어요. 향기와 마음속에 떠오른 건 손끝의 느낌이 아니라 그때 느낀 존재감이었어요. 그건 확인받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은 게 단순히 닿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가 저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었죠.
저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죠. 고백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손을 씻고 나서도 소량의 라벤더 오일을 발라 손을 비비곤 했는데 숨결과 몸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손끝으로 그 감정을 느꼈어요. 기억해요. 자극적인 접촉이 아니라 천천히 감정을 주고받는 접촉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몰랐던 아내가 있었죠. 그날 저는 아주 부드럽게 눈을 떴어요. 김미선 씨는 그 경험 후 외모도 변했어요. 집안에 꽃을 키우기 시작했고 다시 향수를 사용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도 여자는 외롭지 않아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 손길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꽃피게 해줬어요. 여성의 욕구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으로만 활성화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성의 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민감하고 섬세해져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외부 자극에 피부 반응과 감정과 관련된 느낌들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만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극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죠. 많은 남성들은 이 나이대 여성들이 더 이상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처럼 접촉이 노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천천히 손이 닿으면서 그 접촉 안에 욕망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아직도 여성으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의학적으로도 여성 피부가 남성보다 얇고 민감하거든요. 피부는 넓게 퍼져 있고 만졌을 때 감각이 있어요. 특히 에스트로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폐경기 이후에는 피부 수분이 줄어들면서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져서 건조해집니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자극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특히 감정적인 접촉은 기억되고 중추신경계에서 강화됩니다. 피부에는 파치니와 마이스너 같은 기계적 수용기가 있거든요. 이들은 압력, 진동, 그리고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감각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이런 강한 반응의 이유는 수용기가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는 여성의 강점이에요. 감각 포인트가 생각보다 훨씬 많답니다. 간단하면서도 익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중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곳은 손목 안쪽입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얇아서 정맥이 보일 정도로 민감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닿아도 촉각을 느낄 수 있죠. 신경이 온몸에 반응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녀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을 둥글게 감싸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마치 감정이 그녀의 혈류를 따라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그녀의 눈빛과 숨결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조용한 고백을 진심으로 바라요. 이건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뒤 오목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주 손이 닿지 않고 무심했던 곳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쉽게 간과되지만 노폐물 흐름과 말초, 신경가지들의 복잡한 장애에 매우 민감한 곳입니다. 약간의 압력만 줘도 온몸에 이완과 쾌감 신호가 척추를 따라 전달됩니다. 이 부위는 위쪽으로 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앉거나 다리를 쭉 뻗으면 따뜻한 손바닥으로 무릎 뒤를 감싸고 손가락 끝으로 오목한 곡선을 따라 천천히 눌러주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숨을 멈추거나 눈을 감지 않아도 매우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그 순간 당신과 그녀가 함께 있어요. 당신이 접촉할 때의 의도는 단순히
그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 곁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발목 뼈 주변, 특히 바깥쪽 발목 뼈 아래 작은 오목한 곳입니다. 이 부위와 얇은 피부는 여성에게 특히 민감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혈관과 신경이 피부 가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위가 심해도 이 부위는 떨리게 만들죠. 그녀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반응이기도 해요. 손바닥으로 발목과 종아리 뼈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체온을 전해주고 그 손길을 느끼면 내면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긴장과 흥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처럼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몸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것이 감정의 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팔 아래와 몸통이 만나는 겨드랑이 부분입니다. 두 부분 사이에 위치한 곡선이에요. 이 부위는 교감신경과 좌골신경이 만나는 민감한 곳입니다. 신경점이에요. 동시에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숨기고 싶어 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의 살은 처지기 시작해요. 저도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곡선을 따라 손길을 이어가세요. 손을 들어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그녀는 부끄러워하기 전에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피부에 닿는 손길이 체온을 전달해요. 천천히 방향을 맞추며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세요. 그 조용한 움직임이 그녀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배꼽 아래, 치골 위 부분입니다. 그 뒤로는 좁고 얇은 피부가 이어지고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은 생식기 부위입니다. 성적인 의미뿐 아니라 매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녀가 내려가면서 동시에 느끼고 기억했어요. 반응이 시작됐죠. 젊었을 때 과거에 느꼈던 기억과 감각들입니다. 마치 천천히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아주 가벼운 접촉이 훨씬 깊은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길잡이가 돼요. 이 부위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을 일으키는 버튼이 아닙니다. 감정, 기억, 그리고 한 여성의 정체성, 모든 감각을 연결하는 줄기입니다. 이 부위를 알고 천천히 접근하면 그 순간 그녀는 단지 감동을 느낄 뿐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걸 되찾게 되죠. 당신의 손끝은 단지 그녀의 피부에 닿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닿는 겁니다. 그게 감정을 전하는 언어가 된다면 내면의 자아를 감싸 안으며 이후로 그녀는 거절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차라리 당신의 손이 그 순간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니까요. 여성으로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단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걸 주는 거죠. 나는 여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부드럽게 손끝을 대고 있어요. 그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숨결에 있어요. 따뜻함이 전해지길 원해요. 그녀는 단지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여전히 매력적인가요? 누군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나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내 몸은 여전히 누군가의 터치를 필요로 해요. 기다릴 만한 삶의 힘이 있나요? 답은 당신 손 안에, 당신의 눈빛 속에 있어요. 이건 당신의 숨결에 달려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성의 감각은 결코 죽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 만지고 싶어 하는 본능,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깊은 설렘은 결코 낙지 않아요. 아니요, 피부 아래 숨겨진 감정의 화산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해냈어요. 당신이 찾아내면 그 여성은 다시 한번 불타오릅니다. 이제 당신이 그 불꽃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감각의 지도입니다. 그녀의 욕망 언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무기입니다.
당신만의 비밀 열쇠예요. 그녀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이전에 방법이 없던 공간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 그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침대 위에서 오직 한 남자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세요. 이 뜨겁고 독특한 사람이 만드는 걸요. 이 비밀스러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함께 숨쉬며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길 바라요. 쉴 때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어쩌면 이 작은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한 클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도 약속할게요.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처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